한국 유조선까지 납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엄청난 의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혁명수비대는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고 있습니다. 1979년 호메이니를 위시한 혁명 세력이 정규군과는 별도의 군사조직이 필요하다며 창설한 군대입니다. 총사령관과 주요 간부는 성직자 겸 국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2020년 기준 19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육해 공군과 특수전 및 해외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 쿠두스와 민병대 조직 바시즈 등 크게 5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2만 명의 정규군보다는 적지만 훨씬 뛰어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선박을 납포한 세력도 쿠두스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해외 군사활동은 사실상 모두 혁명수비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란 헌법에도 혁명수비대의 역할을 쿠데타 및 외국 간섭을 방어해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정규군은 국내 질서 유지 및 국경 방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치 국가의 체제 수호 임무를 맡은 만큼 혁명수비대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9년 이란 대통령은 혁명수비대 자파리 총사령관과 언론 자유 문제를 놓고 다투는 도중 그의 주먹에 얼굴을 맞기도 했는데 총사령관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중도파 로하니 현 대통령 역시 혁명수비대를 총을 지닌 정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1인자가 하메네이라면 2인자는 혁명수비대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란은 1979년까지는 친미 성향을 보였지만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며 이란 혁명을 일으킨 후 관계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탄생한 혁명수비대는 반미 성향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적국으로 명시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이고 동맹국은 북한과 중국 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2015년 서방 5개국과 체결한 핵합의도 곱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혁명수비대는 건설과 에너지 분야 기업도 관할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돈의 규모나 용처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반서방 노선을 고수하는 이유도 경쟁을 피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2019년 4월 혁명수비대를 테러 지원 단체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돈줄을 차단해야 강경 노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란은 돌파구 없는 경제난에 하메네이 신정체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미국 제재와 코로나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달러당 6만 리알 정도였다면 최근 30만 리알로 5배나 가치가 급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4월 하메네이가 자파리 대신 팔라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도 민심 수습책이란 분석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깼을 때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쿠두스군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까지 제거하며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는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도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란은 올해 6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임을 했던 로하니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기에 강경파가 기회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한국 케미오를 납포한 날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묶여있는 70억 달러를 받아내고 제재를 풀기 위해 협상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이 핵합의 복원 약속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은 중동에서도 고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5일에는 사우디아라브, 바레인, 이집트 등 걸프 4개국이 3년 7개월 동안 단교를 이어오던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는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변국과 단교가 된 바 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도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5일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판매 대행사 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마지막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6일 로하니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실수를 보상하고 핵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쪽으로 복귀한다면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한국을 좋아했고 많은 가전을 애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가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혜를 모아 선박과 선원을 무사귀환시키길 바랍니다.